만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본인만의 무기나 기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코난의 살인슛, 제니치의 병력일서, 피카츄의 불대문자, 스폰지밥의 고무고무 개틀링, 감딸기의 사륜안 등이 있죠. 이누야샤에도 대표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철수야입니다. 이 철수야란 검은 굉장히 버전이 많고 버전마다 가진 능력과 파괴력도 달라서 아주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누야샤를 무지성 칼싸개 만화로 만들어버린 그 칼, 철수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개쌈노답 이누야샤 손톱보다 안 셀 것 같은 구대기 모드의 철수야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누야샤의 아버지 무덤에 갔을 때 형태로 되게 볼품없게 생겼습니다. 이 버전의 특징으로는 요괴는 칼의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결계가 쳐져 있으며 인간과 반려는 그 결계를 뚫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건 모든 철수야의 특징이긴 한데 이누야샤의 몸에 끌어오르는 강력한 요괴의 기운을 잠재워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 외에는 파워도 약하고 간지도 안 나가지고 그냥 저 상태로 이누야샤가 세쇼마루와 싸웠다면 진작에 세쇼마루는 배다른 동생을 가지고 있는 형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외동아들 세쇼마루가 됐을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철수야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보통 철수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 이 칼 손잡이에 개털 같은 것이 나 있는 형태의 철수야입니다. 아까 그 벼룩처치형 철수야를 개털 철수야로 변형시키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수야가 처음으로 변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이누야샤는 세쇼마루와 싸울 때 차라리 손톱으로 싸우면 더 나을걸 굳이 낡아 빠진 검으로 싸워가지고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가영이는 아 내가 이런 데서 뒤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찡찡대기 시작합니다. 찡찡대는 것이 듣기 싫었던 이누야샤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제발 입 좀 닫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철수야가 뭔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지 이누야샤가 그 말을 하지 말자 철수야는 고동치기 시작했고 요괴로 변한 세쇼마루의 아빠를 뵈려고 하는 순간 철수야가 변해가지고 이누야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개털 철수야를 얻은 이누야샤는 그냥 마냥 이 검을 무식하게 휘두르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철수야에는 숨겨진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 번에 100마리의 요괴를 뵐 수 있는 기술 바람의 상처입니다. 바람의 상처의 원리는 자신의 요기와 상대의 요기가 부딪혀서 생기는 바람의 상처를 베어내는 기술입니다. 바람의 상처를 쓰면 충격파가 생기면서 그 충격파가 5갈래 정도로 나뉘며 적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기술을 이누야샤는 쓰고 있지 않았고 그걸 답답하게 여기고 있던 동생을 위해 한쪽 팔을 내주고 동생을 위해 칼까지 찾아주는 착한 형 세쇼마루가 직접 바람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때 인간의 팔을 가지고 와서 철수야로 바람의 상처를 쓰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게 철수야는 인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벼룩 잡는 칼에서 제대로 된 검으로 변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세쇼마루는 잡자마자 바로 변화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근처에 있었던 인간은 미륵하고 가영이 정도밖에 없으니 아마 세쇼마루는 미륵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철수야를 변형시킬 수 있었던 거. 아무튼 이누야샤는 그때 바람의 상처라는 것을 처음 보고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람의 상처라는 것의 존재를 가르쳐준 세쇼마루를 상대하며 바람의 상처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누야샤는 바람의 상처를 남용하며 다니게 되죠. 하지만 바람의 상처에는 큰 리스크가 있으니 자신의 요기와 상대의 요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간이라면 바람의 상처는 쓸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는 철수야가 한번 부러진 뒤 이누야샤의 이빨로 다시 철수야를 만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칼에는 바람의 상처가 칼에 휘둘러지며 그냥 배고 싶은 적한테 바람의 상처! 라고 외치면서 칼을 휘두르며 나가는 기술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바람의 상처를 배우면서 노말 철수야의 두 번째 기술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폭류파란 기술입니다. 이 폭류파란 기술은 이누야샤의 아버지인 숙적인 류세이란 요괴를 죽이면서 배우게 됩니다. 류세이를 죽이면서 폭류파를 얻고 무거웠던 철수야를 다시 가볍게 만들었으며 바람의 상처도 자유자재로 쓰게 될 수 있게 되죠. 거의 뭐 류세이는 죽으면서 엄청난 템들을 뿌리는 황금 고블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폭류파란 기술은 뒤에 나열할 다양한 철수야의 기술들에 절대 안 꿀리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기술입니다. 원래 이런 기술이 나오고 신비한 무기가 나오는 만화 같은 거는 뒤로 갈수록 더 강한 기술이나 무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기술들이 병풍이 되고 상대적으로 약한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폭류파는 뒤로 가도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엄청난 요괴였던 이누야샤의 아버지의 숙적을 폭류파 한 방으로 죽여버렸으니 이 기술의 강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한 기술이라 그런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일단 폭류파의 원리를 보자면 상대가 요기를 뿜어냈을 때 그 요기를 역류시키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그 소용돌이로 다 부숴버리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바람의 상처를 설명할 때도 이 요기라는 것이 리스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폭류파 역시 상대방이 요기를 방출해야 한다 라는 제약이 있어서 강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7인대의 대장인 방코치를 상대할 때 이누야샤는 폭류파 한 방이면 방코치를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방코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요기를 방출하지 않아서 폭류파를 쓰지 못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철수의 형태인 노말 철수야로는 바람의 상처를 쓸 수가 있고 그 요괴가 강하면 강할수록 위력이 강해지는 폭류파라는 기술까지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형태의 철수야를 받고 다음 설명할 철수야부터는 철수야의 외형은 그대로인데 철수야의 색깔이 변하거나 밥풀 같은 게 붙거나 뭐 비늘 같은 게 붙으면서 여러가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설명할 철수야는 결계를 깰 수 있는 붉은 철수야입니다. 이누야샤는 나락을 상대하다가 그냥 바람의 상처로는 나락의 결계를 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뭔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백귀박지라는 요괴들이 사는 마을로 갔고 그곳에서 강력한 결계를 칠 수 있는 반려소녀인 시오리를 만나게 됩니다. 시오리는 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은 철수야를 위한 동영상이므로 안타까운 사연 따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누야샤 일행은 이 시오리라는 소녀를 도와주게 되고 시오리는 보답으로 자신이 결계를 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인 혈옥산호라는 것을 철수야로 배워버리면 모든 결계를 뚫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라는 말을
말해줍니다. 이누야샤는 시오리의 말대로 혈옥산호라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베자 철새야는 붉은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붉게 변한 철새를 들고 이누야샤는 나락을 상대하러 가게 됩니다. 나락은 이미 세쇼마루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결계를 뚫고 들어온 이누야샤를 보고 당황하게 되고 강아지 형제의 합동 공격을 맞은 다음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킹갓 붉은 철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붉은 철새야의 유통기한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분명히 결계를 부순 붉은 철새야라고 애니제목까지 차지하면서 나왔지만 나중에는 붉은 철새야로도 못 깨는 결계가 나오면서 아예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형적인 약한 자한텐 강하고 강한 자한텐 약한 강약약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왔던 철새야 형태는 금강석이랑 원석이 박힌 철새야입니다. 금강석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애니를 보니까 금강석이 대충 값비싼 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금강석이 박힌 철새야는 이누야샤 일행이 마지막 사원의 구슬 조각을 찾으러 가면서 얻게 된 철새야 형태입니다. 마지막 사원의 구슬 조각은 이누야샤의 아버지 무덤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누야샤의 아버지의 친구인 호센키란 요괴의 몸에 있었죠. 하지만 허무하게도 나락에게 마지막 사원의 구슬 조각을 빼앗기게 되었고 호센키는 나락이라는 녀석을 없애기 위해 이누야샤에게 본인의 힘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 힘이란 호센키 본인을 배워서 본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금강석들을 철새에 흡수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누야샤는 호센키를 배워가지고 철새야를 금강석이 박힌 형태로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중간에 뭐 동료를 버리고 호센키를 배라느니 뭐 이런 짜잘짜잘한 과정들이 있는데 철새야가 주인공이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강석이 박힌 철새의 형태로 금강창파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위력이 꽤나 강력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붉은 철새야의 쌉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철새야로 못 뚫었던 나락의 결계를 금강창파 한 방으로 뚫어버리고는 나락의 몸에 금강석을 박아서 나락을 산산조각 냈었습니다. 위력도 위력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금강창파를 쓸 때 모션이 겁나 간지납니다. 저 모션만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서윤진님이 부른 그립이란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모션도 간지나고 위력도 붉은 철새야 쌉 상위 호환에 상대방 몸에 박힌 금강석을 팔면 부자가 될 수 있기까지 해가지고 되게 사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건데 후반에 또 다른 철새가 출시되면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다가 모르마루라는 나락의 분신한테 금강창파를 흡수당해가지고 상대방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트롤링 스킬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휘두르는 모션이 싹 간지 투니버스로 이누야샤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이 되는 기술이기도 하니까 금강창파가 저는 최고의 철새야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음 네 번째 철새야는 용린 철새야란 버전입니다. 이 철새야는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철새야가 초반에는 바람의 상처, 중반에는 금강창파, 후반에는 명도잔얼파란 기술들이 엄청 임팩트가 있었는데 최고의 임팩트를 준 금강창파와 명도잔얼파 사이에 깨알같이 등장해가지고 그닥 활약을 하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간지도 나지 않는 기술이라 금방 안 쓰게 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용린 철새야는 다른 철새야와는 다르게 능력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능력으로는 다른 요괴의 요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 능력으로는 요기의 소용돌이인 요혈을 배워서 적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용린 철새야는 좀 하자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능력으로 다른 요괴의 요기를 흡수하려고 했더니 한 개 이상으로 흡수를 해버리면 철새야가 이누야샤까지 흡수해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 능력은 그냥 붉은 철새야 마냥 약한 요괴들은 잘 패는데 나락같이 강한 애들한테는 전혀 쓸모가 없는 능력입니다. 이게 보면 붉은 철새야나 용린 철새야처럼 좀 애매하게 등장한 애들은 정확한 능력이 없고 양민 학살용 기술이라는 특징이 있네요. 붉은 철새야가 나락을 뒤지기 직전까지 만든 활약을 했듯이 용린 철새야도 활약을 한 번 정도 하긴 했습니다. 어느 날 이누야샤는 세쇼마루와 함께 나락의 함정에 빠져서 숨쉬듯이 당연하게 하는 형제 싸움을 하게 되고 세쇼마루와 함께 죽은 자의 공간이라는 명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대로 명계의 끝까지 가게 되면 바로 뒤지게 되는 상황에서 이누야샤는 용린 철새야로 자신의 요혈을 배워서 명도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철새야의 다섯 번째 모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철새야로 명도 잔을파란 기술을 쓸 수 있는 철새야입니다. 이것은 원래 세쇼마루가 가진 천생아로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칼로 베어서 명계로 갈 수 있는 명도를 열고 벤 대상을 명도로 보내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상처나 금강창파는 어떻게 요령있게 맞으면 살 수는 있는데 명도 잔을파는 맞는 순간 바로 저승으로 가버리는 즉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세쇼마루의 천생아가 명도 잔을파란 기술을 완성시켰지만 개뜬금없이 천생아는 원래 철새야의 일부였다 라는 설정이 등장하면서 명도 잔을파는 철새야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쇼마루는 보면 모든 걸 동생한테 양보하는 존나 착한 형 같습니다. 아무튼 이누야샤는 세쇼마루에게 물려받은 명도 잔을파를 애용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명도 잔을파를 진화시키기도 합니다. 세쇼마루가 완성시킨 명도 잔을파는 죽은 자를 인도하는 검이라 불리는 천생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를 명계로 보내는데 집중을 해서 동그란 원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철새야는 누군가를 베는데 목적이 있는 검이었고 이누야샤가 완성시킨 명도 잔을파는 칼날 형태로 쪼개져서 날아가게 됩니다. 되게 간지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금강창파가 더 간지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명도 잔을파까지 살펴봄으로써 철새야의 5가지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붉은 철새야나 용린 철새야 같은 경우는 그냥 없어도 될 만한 애들이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 철새야의 여러가지 모습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다면 오늘부터 이 철새의 형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 길을 걸어가며 칼을 휘두르는 모션을 취한 뒤 금강창파라고 외치면서 팔을 한번 휘두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본인을 다 피해가는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